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전 시간까지는 제곱근, 주로 제곱근의 개념과 그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이 제곱근을 활용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제곱근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배워볼 것은 제곱근의 곱셈입니다. 예, 제곱근의 곱셈이라고 하면 크게 종류를 보면 유리수와 제곱근을 곱하는 게 있고요. 예, 제곱근은 무리수니까 결국 유리수와 무리수를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리수인 제곱근과 또 다른 제곱근을 곱하는 것.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유리수하고 제곱근을 곱한다 라고 하면 네,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2 곱하기 루트 3이다 라고 하면 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못하죠. 서로 다른 애들이니까 예,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숫자니까 그냥 그러면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2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 이거는 2와 루트 3을 서로 곱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문자 A와 B가 있다. 그리고 둘을 곱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그냥 A, B를 이렇게 서로 붙여서 써주면 됩니다. 두 문자를. 서로 종류가 다르니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종류가 다른 애들이니까 그냥 붙여서 곱셈기호만 생략해주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곱근과 제곱근은 어떻게 곱해줄까요? 예, 루트 2하고 만약에 루트 3을 곱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루트는 하나로 다 묶을 수가 있습니다. 곱셈에서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3 해서 루트 6이 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좀 이제 새로운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네, 루트 AB다. 네. 루트를 씌우고 그냥 둘을 서로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 규칙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규칙만 알고 있으면 뭐 그닥 어려울 건 없습니다. 네. 뭐 루트 3 곱하기 루트 5가 있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5 해가지고 루트 1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제곱근만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이 앞에 또 숫자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리수하고 제곱근이 곱해진 그런 형태. 예를 들면 뭐 2루트 3 이런 게 있다. 얘랑 그럼 루트 5를 곱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하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2 곱하기 1을 유리수와 그 다음에 무리수 루트 3 곱하기 루트 5를 따로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2 루트 15 이렇게 되겠죠. 네, 유리수끼리 곱해주고 무리수끼리 곱해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개념에 정리한 것처럼 m, 네,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는 네, mn 루트 ab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a 루트 b처럼 바깥에 이렇게 유리수가 있고 네, 이렇게 무리수가 곱해진 경우 얘를 다 그냥 무리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a를 이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땐 제곱을 쓰고 들어가죠. 그러면 루트 a 제곱 곱하기 b 예를 들어서 2루트 3이다 라고 하면 루트로 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네, 루트 12 이렇게 되죠. 네, 거꾸로 루트 12는 네,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네, 제곱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을 벗고 나올 수가 있죠. 이 루트 2의 제곱이라는 거는 곱셈이니까 각각 따로따로 근호를 씌워줘도 되죠. 이렇게 2의 제곱 3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근호가 사라지게 되어서 2 곱하기 루트 3이 되니까 다시 2 루트 3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개념이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a 루트 b는 네, 루트 안으로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b가 되는 거고, 네, 거꾸로 루트 a 제곱 b라는 거는 네, 제곱만 밖으로 꺼내서 네, a 루트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유리수가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을 해서 들어가고, 거꾸로 유리수가 근호 안에서 나올 때는 제곱을 떼고 나온다. 네, 방금 봤던 그런 개념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별로 어렵지는 않죠. 예. 예를 조금 더 들어서 연습을 해볼까요? 루트 50을 유리수와 제곱근의 곱셈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50을 좀 소인수 분해해보면 루트 5 곱하기 10이죠. 10은 또 5 곱하기 2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 그러면 5가 2개 있으니까 네,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2니까 제곱만 하나 밖으로 빼내면 되겠죠? 5 루트 2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루트 2의 7승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네, 루트 홀수니까 못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짝수 부분만 빼내면 됩니다. 2의 6승 곱하기 2가 2의 7승이죠. 그러면 2의 6승은 또 뭐의 제곱입니까? 짝수승이니까 2의 3승의 제곱이죠.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이 나왔죠. 그러면 얘랑 벗기면 2의 3승 나오지 못한 2는 그대로 루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의 3승은 8이니까 8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얼마든지 이 2의 7승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자재롭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뭐 2의 제곱 곱하기 2의 5승으로 2의 7승을 까르게 되면 그러면 얘만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2 루트 2의 5승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루트 2의 4승 곱하기 2의 3승으로 쪼개버리면 2의 4승만 바깥으로 나오면 되죠. 근데 2의 4승은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2의 3승이면 네, 2의 제곱, 2의 그리고 나머지 남은 애는 2의 3승 따라서 4 루트 8 뭐 이런 식으로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 네, 안에서 2의 6승을 뺄 수도 있고 2의 4승을 뺄 수도 있고 2의 제곱을 뺄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바깥으로 짝수승을 빼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연습을 하나 더 해볼까요? 루트 2의 5승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는 자, 조금 전에 봤었죠. 우리가 홀수승이라고 해서 다 전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짝수승은 빼내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예. 그러면 2의 5승을 어떻게 한번 깔라볼까요? 네, 2의 4승으로 깔라볼까요? 네, 2의 4승 곱하기 2입니다. 그쵸? 곱하기 3의 3승은 3의 제곱 곱하기 3이죠. 네, 곱하기 5 이렇게 루트가 씌워지죠. 그러면 이거는 2의 4승은 네, 또 3의 제곱은 짝수승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에 제곱이 있고 또 루트 3의 제곱이 있고 나머지 루트는 또 여기 다 남게 되죠. 2와 3과 5가 남겠네요. 그쵸?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4가 빠져나오고 얘는 3이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6, 5, 30, 30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12 루트 30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유자재로 네, 안쪽에서 루트 안쪽에서 바깥으로 빼내는 거 네. 홀수승이라고 못 배우는 게 아니다. 그 중에 짝수승만큼 깔라서 나머지는 안에 두고 예, 나머지는 루트 안에 두고 짝수승은 얼마든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예,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잠깐 넘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루트 a 곱하기 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면 루트 b인데 왜 이게
하나의 근호 아래 이렇게 네, a 곱하기 b로 이렇게 합쳐줘도 될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발전하고 있다는 네, 그런 증거죠. 계속 하나씩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냥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외워? 그렇게 해서 그냥 푸는 건 여러분들이 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 그거는 그냥 주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고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게 수학적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자, 잘 보면 그러면 이게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제곱은 어떤 수가 되나요? 네, 루트 a의 제곱 곱하기 루트 b의 이건 제곱이니까 결국 얘는 a고 얘는 b죠. 그럼 a, b가 됩니다. 결과가. 그렇죠? 그러면 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뭡니까? a, b의 양의 제곱근이죠. 네,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곱을 해서 a, b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루트 a, b를 한번 해보죠. 루트 a, b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네, 바깥에서 제곱하니까 바로 a, b 이렇게 나오죠. 네, 물론 이제 a, b는 모두 양수임을 저희가 가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것도 결과가 a, b인데 이 a, b의 양의 제곱근은 뭔가요? 네, 루트 a, b입니다. a, b 얘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제곱을 한 결과도 a, b고 그냥 전체의 근호가 씌워진 a, b에다가 제곱을 해도 네, a, b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AB의 양의 제곱근이고 얘도 AB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결국 두 수는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네, 같은 수이다 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제곱하면 결과가 결국 2 곱하기 3이 되어서 6이 되고 그럼 6의 제곱근이 양의 제곱근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다 라는 거죠. 근데 루트 2 곱하기 3 예, 하나의 근호 안에 묶여있는 이것도 제곱을 해도 마찬가지로 네, 없어지고 2 곱하기 3이 돼서 6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안에 있는 즉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도 6의 양의 제곱근이고 루트 하나로 묶여있는 2 곱하기 3도 6의 양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둘은 따라서 서로 같은 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호가 곱셈일 때는 근호에 두 개가 이렇게 따로 있으나 하나로 합쳐져 있으나 뭐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네,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조금 다소 뭐 어렵다면 어렵고 네, 쉽다면 쉬운 증명 방법이었는데요. 네,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네, 마음 놓고 네, 편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제곱근의 곱셈을 계속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